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12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지난 강원도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 행적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진성호 TV 그리고 신의 한수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라는 이런 입장을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까지 나서서 또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무슨 대응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하겠다라는 그런 뜻까지 내비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지난 9일 날 JTBC 그리고 MBC, SBS는 이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면서 일제히 신의 한수와 진성호 TV 등 유튜브 채널이 정말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듯이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네, 그 보도 내용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참 재미있었던 것이 JTBC가 아주 이날 아주 신나서 방송을 했습니다. JTBC가 무려 3건에 걸쳐서 보도를 하면서 활개치는 가짜뉴스, 지목된 유튜버, 언론 자유 주장 이런 보도도 하고요. 정치권에서 이용되는 가짜뉴스, 순식간에 진짜로 둔갑, 가면 쓰고 음모론 유포, 자동 추천 기능이 확산 부채질 하면서 무려 3건의 보도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 의혹을 제기한 해당 유튜브 채널이 정말 가짜뉴스의 온상이다 라는 아주 비판적인 입장의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MBC, SBS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JTBC가 이런 채널을 가리켜서 가짜뉴스다 라고 지목하면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좀 우스웠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JTBC가 사실 얼마나 많은 사실 왜곡된 이런 뉴스를 많이 해왔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작년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아주 사실을 왜곡하는 정말 가짜뉴스에 가까운 이런 보도를 JTBC가 최초로 하면서 정말 그 이후에도 해당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 외에도 작년 북한산 석탄을 실은 진릉호가 우리나라에 드나들었을 때 그것을 전혀 관련이 없는 박근혜 정부를 끌어들여서 박근혜 정부 때도 진릉호가 32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런 물타기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완전히 왜곡 보도죠. 왜냐하면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몇 번은 수백 번 들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안을 끌어들여서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문제 없는 것으로 이 문재인 정부를 옹호해가는 이런 사실 왜곡 방송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5.18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갔었다라는 이런 가짜 뉴스를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JTBC가 단순히 강원도 산불 당시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5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늦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여러 온라인상에 떠도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의혹 제기를 했던 이러한 진성호 TV 그리고 신의 한수에 대해서 정말 가짜뉴스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스웠는데요. 잠깐 JTBC의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원도 산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 또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가 늦어졌다. 청와대는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목된 곳은 유튜브 채널 2곳인데 해당 유튜버들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의도적으로 볼 수 있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를 언론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을 그냥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러한 매체로
정말 단정 짓고 있는 이런 표현을 앵커가 벌써 합니다. 자, 청와대가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한 유튜버들 논평이었다. 언론의 자유도 없냐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성호 유튜브 채널 그리고 신의 한수에서 어떤 해명에 가까운 발언을 잘라서 방송을 하면서 사실과 주장을 교묘히 뒤섞기도 합니다. 이들은 인터넷 글이나 다른 유튜브 채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터넷 글을 인용하면서 사실과 주장을 섞는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예도 듭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 소식에 대해서 김광일의 입이라는 그 채널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렛대 삼아서 대기업을 공격하고 압박해온 결과로 조 회장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떴다는 그런 시각인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말을 전하는 이들은 전현직 언론인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전부 가짜 뉴스이냐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 행적, 의혹, 이런 의혹이 있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양호 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 얼마든지 이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죠. 이런 시각,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양호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이 정말 이 정부의 11개 부처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18번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버틸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런 시각을 가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조양호 회장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이런 보도는 중앙일간지와 같은 이런 매체에서도 여러 칼럼을 통해서 많이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뉴스와 이 논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JTBC가 이것을 가짜뉴스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가짜뉴스다 라는 잣대로 이 정의를 내린다면 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주장, 그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보도,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서 사실로 몰아가는 보도, 그런 사실 왜곡 보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JTBC가. 예, JTBC 또 뭐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계속 있었고요. 역시나 MBC 그리고 SBS도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자, JTBC는 나중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문제는 저렇게 무더기로 유포되는 가짜 뉴스를 막을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라고 하면서 마치 이런 가짜 뉴스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막고 싶나요? 무슨 언론 탄압이라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마구잡이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를 해도 이것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훨씬 더 많은 가짜 뉴스들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합니다. 좀 문제죠, 이것은. 자, MBC도 똑같이 해당 채널들을 MBC, SBS, JTBC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가짜 뉴스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지금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언론들은 어떤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부족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정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정말 작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이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언론 탄압이죠.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죠. 이것은 문제 제기, 비판을 하는 그런 어떤 입을 틀어 막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행태를 두고 어떻게 언론사가, 방송사가 언론을 편들지 않고 어떻게 청와대를 편들면서 이런 보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방송사들의 어떤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태도는 이미 예전에도 이미 드러난 바 있죠.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블룸버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라는 이런 보도를 했던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콕 집어서 검은머리 외신 기자다 라는 이런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도 하고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매국에 가까운 행위다 라고 비난하는 이런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외신들은 정말 아주 즉각 반발을 하면서 여러 언론인 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다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이런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서울 외신기자클럽이 가장 먼저 논평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었고, 뒤이어서 아시아 아메리카 기자협회, 또 언론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언론인협회도 아주 우려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또 국경 없는 기자회까지 집권 여당의 언론자유 침해다라는 이런 성명을 낸 바가 있고, 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AP통신 등 외국 언론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모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 집권 여당의 언론자유 침해 발언에 대해서 국내 방송사들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내내 KBS, MBC, SBS, JTBC 어떤 방송사도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단 한 건의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한참 지나고 나서 KBS가 무슨 저널리즘 제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아주 짧게 다루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마치 해당 외신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KBS 수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건 언론 자유 침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청와대 편을 들면서 이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는 것, 그리고 기자협회라는 이런 단체들 전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글쎄요, 언론 자유 침해, 언론 자유를 침해받았던 그 시절을 겪지 못해서일까요? 이 언론 자유라는 게 얼마나 많은 그런 선배 기자들, 선배 언론인들의 뭔가 희생과 투쟁 속에 얻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론 자유의 어떤 소중함을 정작 현직 언론, 현직 방송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